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쿠, 또 깜빡하면 놓칠 뻔했네요. 자, 점심 공양 맛있게 하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29수 방무흘사. 방자는 찾을 방자지요. 무흘사를 찾아오셨어요. 형어서사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을까? 더워 죽겠는데 더위를 노끈 삼아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더위를 피해가지고 왔다. 근데 더위만 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라병에 울자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에 더위를 피해가지고 찾아오니까 근심, 띠끌에 근심을 놓기에는 아주 만족스럽더라 이런 얘기죠. 어디가? 무흘사가. 그래서 이 족자는 만족할 족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상 창명 말리주라. 여기에 보니까 뭘 하자잖아요. 뭘 하자잖아. 멀리를 생각해 보면 창명바다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창명바다는 이상향, 도교에서 말하는 창주라는 거예요. 창주. 그래서 그 창명바다가 들리니까 만리길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즉 물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 무흘사도 무슨 강물이 흐르는지는 이름은 안 써 있는데 창명바다가 철썩철썩 들리는 걸 보니까 경화선사는 조금만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면은 거기가 혹시 내가 찾는 이상형 창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언제나. 그러면서 이제 그 가지 못한 길, 즉 뭐야, 그 이상향에 내가 가지 못한, 언제나 말하잖아요. 거기를 경화선사가 창주가 가깝도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하는데 그것이 이 만리길을 바라보면서 물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괴류 장평 장명하라. 괴류, 이거는 고목괴자지. 고목괴, 오래된 나무가 와 또 버드나무. 경화선사가 버드나무 무지하게 좋아하죠. 버드나무 좋아해요. 양류라고 나와요. 항상 양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괴목이 나와서 오래된 나무가 괴목과 버드나무가 장평마을에 와 있더라 이런 말이야.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흘사에 올라오니까 무흘사 밑에 장평마을이 보이대. 경화선사가 많이 다녔던 곳도 이 장평마을이에요. 장평동에 가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장평마을이 아래로 보이더라 이런데 거기에 창자가 써 있는 거는 항상 장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평마을에서 있으면서 앞을 생각하면서 바다 들을 바라보니까 장평마을에 들을 바라보면서 장차를 생각해 전망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경화선사 좋아하는 또 연하가 또 나왔죠. 연하는 뭐예요? 안개연, 노을하. 그래가지고 이 연하가 나오면 또 뭐를 생각해? 노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에 안개 낀 그러한 그 과정. 그래서 그 자연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하고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연하고질을 해 경화선사가 당신이 항상 자연을 사랑한다는 거를 이 연하로 나타내고 있어요. 연하고질 속에 있는 하자가 나온 걸 보니까 또 노을이 노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평마을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무흘사가 위에 있는데 무흘사에 지금 노을이 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구름과 안개 낀, 그 다음에 안개연 노을 하니까. 그래서 무흘사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오를 전자죠. 구를 전자, 등루.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 등루는 올랐다는 얘기야. 어디에 올랐다? 무흘사 누각에 오른 거죠. 무흘사 누각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무흘사도 뭐가 있더라? 무흘사도 누각이 있더라 말이냐면 경화선사는 무흘사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누각이 목적이야. 이씨, 이 인간이 왜 안 퍼지냐? 야, 아주 어이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전등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화선사가 이 전자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경호선사 시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어. 그냥 경호선사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박사가 돼 그냥 저절로. 왜냐면은 그 글자를 갖다가 이 배열할 때 이 전자를 쓰는 거는 왜 전자를 쓰는 줄 알아요? 이 구를 전자거든요. 구를. 옆에 차자를 빼면은 이제 오로지 전자인데 이 구를 전자를 쓸 때는 항상 핵 빼면서 갔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 이후로 이 전자를 계속 쓰는데 힘겹게 올라갔다. 우리가 왜 구르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이거를 올라갔다. 지팡이를 몇 번 굴러대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자를 꼭 쓰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들어서 쓰는 전자가. 여러분 여기가 전자를 이런 전자를 쓸 리가 없죠. 굴러 가면서 올라왔는데 등뇌에 유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를 전자를 쓰면 굉장히 노승이야. 늙었어. 그래서 누각에 갱신이 올랐네 이렇게 써야 돼요. 누각에 갱신이 올랐는데 여기도 지금 그걸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성령정 스님이 못 살려는 것들이 몇 군데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다 놓쳤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또 이해가 가서 드는데 나도 이 전자를 여러 번 봤어요. 근데 힘들게 올라갔다. 누구랑 같이 올라갈 때도 또 구를전. 구르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써서 이 전자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엄 허창 난판주여 주봉 코탑 기경추로다 허다 율락 인간산이 여드 기정체가류로다. 초엄 허창 풀로 뒤덮인 이 초로 풀로 뒤덮인 그러한 허창은 뭐죠? 빈 창문이란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풀로 뒤덮일 엄자는 이게 뒤덮이다는 얘기다. 뒤덮일 엄자. 풀로 뒤덮인 허공의 공허한 창. 그러니까 이 물사가 뭐가 됐더라? 폐사가 됐어요. 절이 폐사가 돼서 아무것도 없고 창이 하나 있는데 그냥 전부 풀로 막 뒤덮였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 거미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어. 그래서 난판주라 이런 말이야. 난판주는 뭐야? 이 주자는 낮주자잖아요. 너무나 깜깜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거미줄하고 그 풀로 뒤덮여가지고 초험해가지고 그 창문이 허공에 떠 있어. 이렇게 그 유리창도 없어. 그런데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야. 깜깜해. 그런 곳을 경사 무hul사를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뭐래요? 주봉고탑 기경추라. 거미줄에 얽혔어요. 얽힌 것이 그 봉이 봉이죠. 봉. 고탑이 옛날에 오래된 그 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경추 지날경 멋을 지났다. 몇 가을을 지났는가 하는데 여기서 가을은 계절을 말하는 거니까 말은 몇 가지 계절인데 가을인데 몇 해가 지났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어사가 보통 뭐라고 써요? 뭐 경추를 항상 써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거미줄과 그 다음에 이 봉은 원래는 밭들봉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흙더미가 막 쌓여 있어요. 거미줄과 흙더미 그 옛 탑이 거미줄에 얽혀가지고 무너졌어. 무너져갖고 흙더미가 돼 있는데 그 탑은 도대체 몇 해가 지났다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물사가 폐허가 된 지가 언제가 지났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낮과 밤도 구분하기도 어렵고 거미줄에 얽힌 옛 탑은 또 이거는 무너져가지고 흙더미가 되는데 도대체 몇 해가 몇 경추가 지났더란 말이냐. 허다 율락 인간사 허다한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한 율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락가 하면은 그 나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율락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율락은 그런 율락이 아니에요. 그 뭐죠?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궁에 빠져서 이런 얘기예요. 잘못돼서 미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런 세상을 율락이라고 해요. 경호선사가 자기가 당신은 항상 내가 율락에 빠졌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와요. 경호선사 시에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허다한 잘못된 길에 빠진 미궁에 빠진 이거를 율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잘못되면 율락에 빠진다잖아요. 그것처럼 율락의 세상에 인간사들이 허다하다는 얘기. 이렇게 된 게 다 허다하고 모두 무너졌고 강계읍성도 다 무너져서 남쪽 성은 밤만 남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그 북녘시에서 특히 이런 인간사, 율락 이러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 이유는 경호선사 자신이
그 꼴을 당하고 다니기 때문에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인간 세상이 그렇더라라는 것을 알고 이런 시가 많이 나와요. 뭐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를 선승답지 않게 맨날 늙음, 한탕, 무상 뭐 그런 얘기만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그 시기 윤모모님? 그분도 몰라서 했을 거예요 아마. 몰라서 해서 다 용서해주고 싶고 그동안에 다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이모모님! 뭔 경호선사 시가 무슨 40수가 경호선사 게 아니라 그래. 기다니까 얼마나 애국자인 줄 알아? 뭐 애국지심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충정 얘기 나오면은 충정 얘기 나오니까 유생거래 그게 40몇 수가 네 거냐? 어디다 대고 내가 연구한 40몇 수를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이모모님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앞으로는 안 밀릴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율락사의 인간사를 생각하니까 경호선사가 또 눈물이 나요. 여득 기정체가요라 이와 같이 득 얻었어. 그 정을. 그 정이 뭐요? 이렇게 다들 인간 세상이 찌들어가고 심지어는 뭐까지 망하더라. 사찰까지 부처님이 계신 그 사찰까지 다 망해서 폐허가 돼 있는 이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릴 채자죠 이게. 눈물을 가히 눈물이 어떻게 흐르더라. 폭포처럼 흐르더라. 이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이 어떻게 흐르더라. 줄줄줄 흘러내리더라. 이 얘기요. 나도 경호사 때문에 눈물 흘려서 못 살아요. 이거 쌍꺼풀 새로 해놓으세요. 쌍꺼풀이 없어야 되냐 그냥 하도 울어서 그냥 아주 그냥 맨날 흘려도 경호사 눈물이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아이고 나는 경호선사 생각하면 거참 인간으로 참 슬프구나. 되게 슬펐을 것 같아.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써놓는 정도면은 얼마나 슬펐을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불쌍해.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거를 인간들은 모르고 저 책으로 탁 해놓고 책에 그냥 검은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고 띄어쓰기도 없어. 봤잖아요? 싹하네 그냥 어디가 처음인지 끝인지도 모르는 거 해놓고 경어집 냈어. 그게 뭐 과연 장한 일이냐 이런 말이지. 이걸 해석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하기야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이것이 무슨 뭐 그냥 그 뭐죠? 감상에 젖어서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찌들찌들 전부 다 이게 인간 드라마지요. 이게 맞아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참아내는 그 경어라는 인간의 이 그거를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혼자 와서 찌들찌들 지금 울고 계시죠? 그래서 속상해요. 오냐 물사 보자. 박물사 더위에 바로 찾아갔어요. 여기는 찾아갔다는 얘기죠. 번시 번뇌 근심을 다 놓아버려서 만족하고 좋더라. 여기 체어있는 더위하고 답답함이죠. 답답함을 빼먹었어요. 물. 멀리 창명바다를 보니까 말리 물가를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했어요? 경호선사가 가고 싶은 곳이 이 창명바다예요. 왜냐면은 거기는 창주가 가깝도다. 여기는 무릉도원 괴목과 버드나무에 울창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 창평마을. 경호선사가 창평동에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창평마을을 바라보니까 벌판을 바라보니까 뭐 있더라. 구름과 안개가 칵 끼인 물사에서 누각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올랐더라. 헥헥거리며 올랐더라죠. 이게 전자가 그랬죠. 헥헥거리며 구르고 간신히 노구를 이끌고 올랐더라 이런 얘기예요. 풀로 뒤덮여 공허해요. 어디가 물사가 그냥 풀로 다 뒤덮여 공허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창문이 다 가려져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이야. 밤낮을 분간하기가 이건 낮주잖아요. 낮주. 그래서 밤낮을 분간하기가 껌껌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서 거미줄 얽힌 예탑은 다 무너져 가리고 이 봉은 무너질 봉자랬죠. 그리고 그 흙더미 몇 해나 지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허다한 율락의 인간 세상에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간 세상사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만 흐르는 거여서 경호선사가 물살을 갔는데 그냥 못 와. 다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좀 치우고 주무셔요.
근데 그 사이에 귀신이 나타나. 귀신 살만해? 아, 그렇지. 귀신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겠지. 귀신이 잠을 나타나가지고 경호선사가 귀신 달래놓고 잘 천도시켜가지고 해서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무울사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헤헤거리면서 이걸 봤으니 이라고 그랬다. 이 시는 1905년 한일합방 이후에 지은 시로 보이죠. 당연히 한일합방 이후죠. 무울사는 함경남도 갑산군 갑산면 북부리에 있는 절이라 이 무울사가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그러니까 1905년이 아니야. 1910년이죠. 그때는 이것도 초짜, 내가 초짜 시절에 쓴 것들, 그냥 경호선사 시를 그냥 날림으로 읽고 대충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하나하나 이잡듯이 보니까 그게 요즘에는 경호선사 글씨 한 개까지도 내가 다 봐. 이 전자는 이건 왜 썼고, 이건 왜 썼고, 이거 울자는 왜 썼고. 왜냐면 거기 우울한 마음 답답하면 울자도 한참 많이 나왔거든, 여러분. 그래서 함경도 오지에 있는 사찰로 깊은 산속이라 경호 혼자서 절을 지키는 경우도 좀 그 이후로 경호선사가 여기를 자주 가요. 청소도 좀 하고. 그런데 내가 그랬지. 간 김에 거기서 좀 계시지. 그냥 거기서 주지하고 계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왜냐면 종종 가시니까. 그러 당시 조선 팔도에는 어디를 가나 도적대가 많아서 나라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특히 절에는 국복구 문화재를 몰래 일본으로 빼돌리는 도굴거리 밤마다 찾아오고 식량을 탈취해가는 일이 다 맞아요. 여기도 왔답니다. 귀신만 온 게 아니고 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경호선사가, 그래서 경호선사가 혼자 절을 지키다가 야밤에 도둑이 오잖아요. 그러면 식량이나마 그냥 여기 있는 거 못 가져갈까봐 뒤에서 밀어주고 잡아주고 그거 다 가져가서 산적들에게 자비심을 여기에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무울사 이야기 아주 대단해요. 함경남도 갑산군 갑산면에 있는 절로 무울사가, 그러니까 갑산군에 있으니까 경호선사가 얼마나 자주 갔겠어. 거기를 당신들처럼 가가지고 산적도 갔다가 자비심도 베풀어주고 귀신도 또 다 천도시켜주고 이러셨대요. 무울사가 사당을 열고 학동을 지도하고 있는 마을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참 이건 두 개 써서 너무 좋네. 또 아이고 좋아. 두 개 하면 너무 좋아. 이거 근데 너무 좋기는 한데 뭔가를 빼먹은 것 같아서 찜찜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뭐 세 개를 썼냐? 세 개 썼지? 야, 가서 지울 수 있을까? 위에 것도 그랬어. 이거는 많으니까 지우자. 왜냐면은 저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그걸 퍼올 때 그 밑에 걸 퍼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퍼다 보니까 그 밑에 것은 빼먹었을 수도 있죠. 빼먹었던지 말았던지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절대 못해요. 나는 간다야? 나는 가야지. 나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남겨놔야 돼? 아니야, 씨. 이 시 두 개잖아. 들어! 아이, 나는 절대로 안 해, 이제는. 지금은 내가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 힘이 너무 안 남아 있어서, 그리고 뭐 이 기력도 없지만 기억력도, 그래서 앞만 보고 가야 돼서 나는 더 이상 안 고쳐.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라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나도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지금 내년까지 하려면 찌들찌들 이거 언제 해야 되는지, 어둡고 언제인지부터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엉기성기 얽혀 있는데 그 뜰 앞에 서 있는 옛탑을 바라보니까 주제에 또 탑은 살아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이 무울사를 한번 찍고 싶은데 그 탑이 있을지.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인생 무상을 느끼는 허무함으로, 그러니까 영화 찍는 장소로 이 무울사를 한번 넣고 싶어요. 갑산군 넣어갖고 가서. 그러니까 과연 있을까, 북한에. 그래서 무상을 느끼므로 주름 패인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며 머티가 지났는가를 헤아리며 늙은 노성경호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정상을 참작하니까, 그 정상을 생각하니까, 그 정상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도 생각했겠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슬픈 거야 이거 지금. 무울사는 경호가 강계를 떠나 삼수갑산으로 간 그곳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창 무르익은 더위를 찾아서 집 근처요. 그 마을 근처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지. 뭐 번뇌와 근심이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멀리 보이는 청명바다에 물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가 이 시에는 안 나와요. 이 시에는 안 나오는데 또 무울사 말고도 또 있어.
사실은 이 경어선사가 무을사만 썼긴 썼다. 나중에 나오는 거는 아니 안 나와. 나와? 나와. 자북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을사 말고 이 자북사라는 절에 가서 시 두 편을 쓰는데 거기에 그 수어리가 와요. 그냥 북으로 쫓다가 자북사에 와서 경어스님 얘기를 들어. 거기서 와가지고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괴인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키도 크고 근데 막 눈에서 막 광채가 팍 레이저 광물이 나오는데 막 이 문필이 막 뛰어나고 막 이런 이거 경어선사인데 이거 경어선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그 마침 그 어디야 그 김탁네 부인이 이제 거기를 왔다가 이 수월스님을 데리고 나 그거 알아요. 그 노인네 어디 살아요? 몰라요. 가끔씩 나타나 자북사에 그랬는데 그 서당까지 데려다줘서 거기를 가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자북사 얘기죠. 그래서 근심이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멀리 보이는 청명바다를 보면서 만리 물가를 생각하는데 이 만리의 물가가 뭐더라? 경선사가 떠나가고 싶은 이상향의 창주의 창주. 괴목과 포도나무가 들어진 봄날 삼숙은 장평마을, 여기 갑상군에 장평마을이 있는데 경호선사가 이제 그 강계에서는 사람들하고 많이 드나다니다가 여기 갑상군에 와서는 장평마을이라는 곳만 몰래 드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도 안 알켜. 그리고 또 그 그 간판도 안 걸어. 다 걸릴까봐 이제 마지막이라 이제 일본 놈들이 한일합방 돼가지고는 이제 아주 그냥 이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적으로 잡으려고 막 행정국 개편하잖아. 경호선사 다행히 열반한 후에 행정국이 개편되거든요. 1912년. 근데 이제 이미 막 쪼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호구조 사람은 나오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도 안 걸어. 하여튼 경호선사 그냥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1912년에 이놈들, 일본 놈들이 대대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장평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벌판을 무심히 바라보고 구름과 안개 낀 무을사에서 누각에 올랐어요. 무을사는 오래된 고찰로 이미 스님들이 기거하지 않아서 귀신이 나올 듯 하다가 아니라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귀신도 달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폐허가 된 사찰은 온통 자풀로 뒤덮여서 폐사가 되어서 공허하고 침침해서 낫인지 반인지 군반하기 어렵고 사람 옹기는 사라지고 저울사 무을사 담벽은 다 허물어졌고 전마다 앞마당에 있는 뭐만 탑만 떨렁 있는데 그 탑은 도대체 몇 해가 지났는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고 이러한 하단 인간의 일럭사를 바라보니까 경어선사가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룻밤을 자다가 귀신을 항복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주 오니까 그 정상을 생각하니 도성경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또 이게 또 가야 돼. 부지런히 가야 경어선사가 폭력시가 너무너무 찌들찌들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 경어선사 시가 230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여기에서 이 소리는 즉즉이라는 소리인데 즉즉이라고도 읽지만 질질이라고도 읽어요. 질질. 왜 질질이라고 읽죠? 이거는 의성어로 벌레 소리가 찌르르 난다 해가지고 질질 또는 즉즉.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한 개씩. 그래가지고 일성즉즉 일성질질 여기서는 즉즉이라도 하지만 질질 란서동이요. 어야 어상 어호통이다. 비어 정다 심원 어린이 통기 우가 만림풍이로다 이렇게 하죠. 일성질질 란서동 소리가 한 소리야. 여기서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소리, 즉 벌레 소리가 한 벌레 소리만 나요. 무슨 벌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죠. 찌르르르르르 하죠. 그래서 이 찌르르르 하는 이 벌레 소리 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그 대신 왜 여기서 들리죠? 란서동, 동어로 서로 어지럽게 들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서동이라고 한 거, 동서로 하지 않고 서동이라고 한 건 왜 그런다 그랬죠?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동, 통, 월, 풍 해가지고 아분을 맞추고 있죠. 지금 어지럽게 들리는데 어야, 어상, 어호통 이러다 어는 장소를 말해요. 들판에도 들리고 책상 위에도 들리고 창문 밖에도 여기저기 들리는데 집집마다 들리고 온통 네 소리뿐이로다 이런 얘기죠. 네 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귀뚜라미죠. 요즘에 귀뚜라미 울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귀뚜라미 소리 들려요. 그런데 참 낮 때만 이렇게 또 더우니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어자는 어조사 어자로서 장소를 나타내는 어조사 어자예요. 산에 들에 벌판에 책상에 창문에 집집마다 오냐. 비어 정다 심언열이라 비는 뭐야? 슬픈 소리로다 이런 얘기죠. 이 어자는 귀뚜라미 소리를 말씀 어자로 넣어가지고 경어선사가 소리를 귀뚜라미 소리를 어로 했어요. 정의는 뭐야? 정확하게 곧 바로 즉 이런 얘기예요. 정이 다 정이 많이 들려. 집집마다 그 귀뚜라미 소리 비어가 슬픈 소리로 들려요. 물론 귀뚜라미 소리는 다 슬프게 들리더라고. 아무리 좋은 날도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면 슬퍼. 그래서 슬픈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더라? 심원월. 심원월이라는 게 뭐예요? 깊은 사원의 밤에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쓴 것은 경어선사가 그 무을사에서 이거를 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원자를 보면 옛날에는 저 사찰을 원이라고 많이 했어요. 사원. 그죠? 사원이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슬프게 들리면서 이 소리를 듣고 경어선사가 슬퍼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을사 갔다가 무을사에서 밤에 자려고 하다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왜냐면 깊은 원이라고 하니까 이 깊은 원이라는 것은 이건 집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성량정 스님이 놓친 거야. 왜냐면 집이 깊은 곳에 있는 집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깊은 사찰. 무을사인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네가 달밤에 어지간히 울어대는구나. 동기우가 만님풍이요. 봐. 동기 뭐야? 또 움직일 통 몇 번이나 울었냐 이 말이야. 몇 번이나 울었느냐. 또 가히 만님풍 늦어만 가는 가을 숲속의 단풍놀이. 그래서 철이 늦은 단풍나무 숲속에서 얼마나 바람소리가 또 너를 또 만님풍 그래서 또 너에게 동기를 일으켰느냐니까 여기서 동기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무슨 동기? 귀뚜라미가 울게 되는 동기 말이요. 그 동기를 누가 일으켰어? 단풍나무 숲에서 산들바람놈이 했다니까. 늦어가는 그것도 철늦은 단풍나무 숲에서 그 누가 산들바람이 휘 부르니까 귀뚜라미가 슬퍼가지고 또 너를 그렇게 울렸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기가 된 게 뭐야? 이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슬프게 우는 소리가 단풍나무더라 이런 말이야. 범인이더라. 이건 경어스님 생각이죠. 이것은 정말로 시의 극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경어선사가 얼마나 이 문장력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대단하죠. 어쨌든 대단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경어선사 너무 웃겨요. 이게 백년상부 사군니요 천님의 여인 추몽 중이로다. 하사부생부 감탄이니 감탄 이 천안공이로구나. 백년상부 사군니. 지금 이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는 동기가 너를 울렸나 보다 하는 동기가 아까 숲에서 나는 단풍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했고 또 누구의 또 이 귀뚜라미 소리는 뭐더라? 백년과부. 상부라는 건 뭐야? 상처 입은 아낙네니까 백년과부. 백년과부의 뭐하는 소리? 사군니라 이 말이야. 사군니. 마음속에 낭군을 그리는 낭군의 마음속에 님을 그리는 한이라 이런 얘기지. 뭐가? 귀뚜라미 귀뚤귀뚤하고 울어대니까 그게 백년과부의 한이고
또 너를 그렇게 울렸어. 누가? 단풍나무 숲에 있는 바람이. 그래 놓고 또 경화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천리유인 추몽 중이요. 자, 당신 얘기하고 있죠. 천리길을 유인, 아까도 유인 나왔죠. 뜨내기, 떠돌이, 유자가 떠돌 유자니까 내가 천리길 밖에서 떠도는 나그네 이런 얘기죠. 나그네가 지을 주자죠. 뭐를 지었어? 꿈속에서 가봤다 이런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내가 떠돌이로 다니는 그 고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는 고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뭐를 들으면 귀뚜라미 귀뚤귀뚤을 들으면 내가 천리길의 떠돌인데 내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고양이 소리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리길 인생인데 떠돌이가 꿈속에서도 내가 잊지 못하고 생각하는 고향의 소리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사보생 무감탄이요. 어찌해서 뜬 인생, 어찌해서 내가 뜬 인생에 어떤 일이 없겠느냐? 무슨 일? 무감탄. 감회가 있어서 탄식함이 내가 없겠느냐 이런 말이야. 나도 말이지 있더라 이런 말이야. 너만 귀뚤귀뚤 울지 말고 나도 탄식함이 있다니까. 내가 감회가 없는 줄 아냐? 나도 있다고. 이 뜬 세상에 내가 이게 어찌 돼갖고 요 모양으로 돼가지고 나도 있다니까. 이 시 되게 슬픈 시예요. 경화선사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귀뚜라미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제목이 질질이지. 질질. 귀뚜라미 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너는 단풍나무 때문에 울고 과부는 님 그리워서 울고 내 뜨내기는 꿈속에서도 못 잊어서 고향을 생각해서 울고 근데 내가 어찌 뜬 세상에 내가 슬픈 탄식 하나가 없겠냐? 나는 탄식하고 싶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대박을 하나 터뜨려주고 있어요. 감탄. 탄식하는 그 감탄사는 어디에서 있다? 어디에? 너 이자지요? 너 이것이 최난 공이더라 이런 말이야. 어디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최고로 어려운데 공허함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슬픈 탄식 중에서 감탄, 슬픈 탄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탄식이 뭐더라? 과부 잉그리는 것도 아니고 고향 생각도 아니고 뭐가 너더라? 공허함이더라 이런 얘기죠. 공허함이 가장 슬픈 탄식이더라 이런 얘기야. 즉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당신이 느끼는 여러 감회 중에서 이 가장 큰 아픔이 공허함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함이라는 거지. 내가 그놈의 이 전봉주는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허해. 왜냐면은 하지 말 거를 이거를 공연히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경화선사가? 에? 경화선사가 내세운 캐치프레이드는 엄청 좋지요. 제폭고민이잖아. 제폭고민에다가 뭐 만민평등 뭐냐 좋다. 그냥 있는 건 다 했어 전봉준이. 제폭고민 망등 만민평등 또 뭐랬어요 또? 응? 또 뭐랬죠? 제국안보? 제국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좋은 건 다 해놨어. 보국안민이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동학농민의 캐치프레이드야. 그런데 이게 다 탄식 뭔 탄식 과부 이런 탄식 뭐 고향길을 생각하는 탄식 다 빼고 제일 슬픈 탄식이 뭐더라? 공허함이네. 공허함. 내가 봐도 공허함일 것 같아. 이 참 공허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지금 귀뚜라미 소리 하나를 붙잡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있죠. 귀뚜라미 찌르르 벌레 소리가 여기 소리 통소로 어지럽게 들리는데 벌판에도 들리고 책상에도 들리고 창문에도 들리고 온통 다 집집마다 네 소리뿐이다. 여기 지포 있죠? 네 소리뿐이로거나 깊은 달 밝은 밤에 이게 집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원에 들리는 거라 이 심원이 무울사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무울사 있었잖아.
깊은 사원이니까 들리는 처량한 벌레 소리가 허지간히많이 울어댄다 이런 말이요. 정다가 그거죠. 정이 많다는 얘기는 진짜로 많더라 이런 말이요. 진짜로 많더라 이런 말이지. 진짜 많아요 벌레 소리 그냥 아이고 기더라면서. 그래서 천리든 다 그 소리는 네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말이야. 너를 그렇게 울린 동기, 너를 그렇게 귀뚜라미가 귀뚜르게 된 동기는 천리든 단풍나무 숲에 산들바람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더라. 백년 과부의 마음속에 님을 그리는 소리다 한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또 나는 천리길 뜨내기에 나오면 경어선사요? 경어선사요. 트레이드 마크죠. 내가 꿈에도 헤매이는 그 고향 생각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이 지을 주자니까 이 지자는 내가 고향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면 뭐가? 귀뚜라미 소리가. 과부는 과부대로 님 그리고 나는 나대로 꿈속에서도 그리는 고향 생각을 지어내게 만들고, 너는 단풍나무 숲 때문에 그렇게 울고 네 동기는. 그런데 이 어쨌든 세상에 이런 부생 생활에 내가 슬픈 탄식이 없겠느냐? 난들? 나도 있어. 너만 있는 줄 알아. 너만 그렇게 울어대지 마. 나도 있어. 그런데 슬픈 탄식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뭐더라? 최고 견디기 어려운 게, 슬픈 탄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슬픈 탄식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는 이 공허함이더라 이런 얘기요. 이 공허함이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거를 이 시를 통해서 지금 경어선사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찌르르 벌레 소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한디야.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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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풀벌레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것으로 봐야 이렇게 깊어가고 있고, 벌판에도 책상에도 창문 밖에도 오래되는 벌레 소리는 온정지 소리뿐이고, 핀잔하다 정겹게 투정하고 있는 노승경어다. 가을밤에 잠문 이루는 천의 뜨내기 경어 노승은 오늘 또 탈 밝은 데 집에 울리는 집이 아니라니까 심원이라고요. 처량한 벌레 소리로 공연히 트집 잡고 오늘은 심사는 왜 이렇게도 거칠 줄 모르는지 아마도 단풍나무 숲 산들바람이 너를 그렇게 울렸나 보다 하고 귀뚜라미를 편들어주고 있고요. 단풍나무를 또 걸고 넘어지고 있죠. 단풍나무가 무슨 죄야, 그죠? 또 똑같은 거냐? 에? 똑같은 같이 지워봐요. 지울 수 있어? 네. 거기 눌려서 거기를 눌러서 주기가 안 보이나? 없어졌어? 잘라내기. 됐다. 아이고 됐고. 그래서 외치고 있는 이 밤은 노승경어에게는 길고도 서글픈 밤이 되어, 이게 거기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몰사야. 몰사에 가가지고 또 경어선사가 공연히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하는데, 대시인이고 문장가긴 문장가지요.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많이 이거를 써낼 수 있을까? 참 신기해. 그래서 동서로 어지럽게 울고 어지간히 울어댄다고 핀잔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이것도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갈래요. 힘들어 죽겠네. 철러진 단풍나무고 나발이고 가네. 어쨌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게 얘기라. 그 다음에 230 이거 할 수 있겠나? 38인데 15분 남았어도 이거 15분 안에 못 끝내는데, 김수장에게 빨리 해봐. 아이고 씨. 김수장에게 빨리 하자. 빨리 해보자. 15분 동안에 될라나? 김수장. 이거는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삼수갑산으로 넘어왔네.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어디요? 갑산에서 친구예요. 갑산에서 친구인데 붙일기자를 쓴 거 보니까 이거를 보냈어요. 근데 이 보통 붙일기자를 쓰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낼 때 이 붙일기자를 써요. 그래서 경어선사 시 중에서도 기허주장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허주장자도 그거를 누구한테 붙여요. 붙일 기자라고도 하고 보낼 기자라고도 하죠. 보낼기.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인편을 통해서 보내더라 할 때 이 기자를 쓰는데, 김수장이라는 사람한테만 내가 갑산에 와 있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안 와.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그 편지를 서간을 누구한테 써서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갑산으로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보낸 시예요. 이 시간이 그 강계 사사기산 추성이요 무제 통몽 빈사생이라 고인 심찰 천중금이고 천금중이고 관서 행장 일발경이로다. 사삭, 이 사삭은 뭐예요? 금음삭이거든요. 금음삭자니까 금음이 4번 지났다. 그러면 몇 달 지난 거예요? 넉 달 지난 거죠. 사삭 이산 추우성이요. 여기서 또 이산은 뭐냐? 여기서 이산은 뭐냐면은 갑산의 옛 이름이 이산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산 요랑케 이자인데 이산이 뭐예요? 갑산이에요. 갑산의 옛 이름이 이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갑산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넉 달이 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추우성 가을 소리가 또 들리더라 하니까 경호선사가 아까 봄에 이제 그 갑산 아득푸제를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넉 달이 지나니까 가을이 됐어요. 이거는 100% 1911년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오니까 또 가을 소리가 또 들리더라 이런 말이지. 무제 동몽 빈사생이요. 무제 제목이 없는 글로 동몽을 가르쳐요. 동몽은 뭐예요? 아동들을 옛날에는 동몽선습 있잖아요. 동몽선습. 그래서 동몽은 어린 아이들을 동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무제라고 한 걸 보니까 제목이 없는 글을 가리키는 거는 뭐죠? 무제 동몽. 여기 와서는 경호선사가 조금 이제 갑산에 오니까 갑산이 그 강계보다 훨씬 총구석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그 높은 수준의 글을 못 가리켜요. 높은 수준의 글을 못 가리키고 뭐를 가리켜요? 제목 없는 글만 가리킨다고 써 있잖아요. 그 제목 없는 글이 뭘까요? 그 제목 없는 글이 바로 천자문이 되겠습니다. 천자문은 제목이 없지요. 1000개로 이어져 있는 글인데 하늘천 따지 거무련 느르왕 그 다음 뭐죠? 지부 집주 넓으렁 거치랑 찰령기울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똘마니들 아주 어린애들만 이 서당에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호선사가 수준 높은 뭐 동몽선습 말고 뭐 사서 오경 이런 거를 가르칠 그게 못 돼서 강계에 있을 때는 그런 걸 가르쳤죠. 그런데 그걸 못 가르치니까 여기는 그 용포자라는 그 서당 이름도 안 걸어요. 그래서 무제로 동몽을 가리키다 보니까 뭐더라? 빈사가 늘어나기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빈사가 뭐죠? 구렛나루 수염만 막 자라나더라 이런 말이죠. 수염만 자랐다. 빈사가 구렛나루 수염이죠. 빈사만 계속 자라고 있어. 고인 심찰 천중금이요. 고인 옛 친구야. 여기는 옛 꽃자요. 옛 친구의 심찰. 심찰은 뭐요? 찾을 심자니까 안부 편지를 심찰이라고 해요. 옛 친구의 그 안부 편지가 천금 중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천금보다 소중했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온 뒤로 그 강계에다가 아무한테도 말했는데 이 김수장한테 했어요. 근데 김수장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온 거야. 안부 편지를. 보니까 경호선사가 반가웠어. 친구의 안부 편지가 천금보다도 더 귀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답서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인편을 직접 통해서 이거를 붙일 기라고도 하는데 보낼 기라고도 하죠. 천금보다 소중했고 관서 행장 일발경이라 관서지방이 어디죠? 관서지방은 평안 남북도를 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 남북도를 관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저쪽에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를 관동팔경이라고 하고 충청 남북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하고 전라 남북도를 뭐라 그래요? 호남지방이라고 하고 경상 남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서 관서는
관서 뭐래요? 행장. 관서 나그네. 관서의 나그네의 행장은 빈털털이더라 이런 말이야. 뭐보다 더 가볍더라. 일터럭보다 더 가볍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벼울 겸. 그래서 경허선사는 처음에 남쪽에서 떠날 때의 행장은 뭐였어요? 이 지팡이와 집신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집신 하나도 꿰일 형편이 못 돼. 집신 하나는 요 지팡이 뒤에 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터럭보다 더 가볍다 그러죠.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거죠? 김수장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김수장이는 어디 살아요? 김수장이는 강계 살아요. 명월 천림 내객탑이요. 폐군 화수 영서병이로다. 홍풍요라 황화론이 기망 강주 억구정이구나. 명월 밝은 달빛은 천. 뚫을 천자잖아요. 어디를 뚫어요? 숲을 사이를 뚫고 어디로 왔어요? 객탑으로 왔다 이런 말이야. 경허선사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시를 그림을 보듯이 쓰고 있어요. 명월이 숲을 사이를 뚫고, 그러니까 저 달이 있는데 그 숲을 사이를 뚫고 어디로 왔어요? 레 객탑으로 왔다 이런 말이야. 이 객탑이라는 게 이게 또 대단한 거죠. 이 객탑이 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야.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전부 객이라고 하잖아요. 먼객, 먼 유객, 원객, 진강객, 진구객 많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객탑에 와서 비치고 있더라. 얘기는 이 탑이라고 하는 건 뭐랬죠? 책상탑인데 뭐더라? 이거는 선방에서 선을 하는 의자야. 선을 하는 책상이죠. 책상 의자, 걸상이라고 지금 했다. 선을 하는 수행자의 걸상. 그러니까 개인 걸상이에요. 1인용 걸상. 개인. 탑자가 그거죠. 1탑이라고 해요. 보통 1탑. 근데 경허선사는 여기서 1탑이라고 안 하고 개인에 주어진 탑은 1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경허선사는 객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항상 이 수행자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냄새를 풍기는 건 이 탑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서도 가면은 수행은 빠짐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수행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삼매에 들고 싶을까? 삼매. 이 삼매, 이 책상 없으면 큰일 나거든? 나도 힘들게 살면서 사이사이 이 탑에 안 앉으면 큰일 나요. 에너지야, 원동력이야. 왜냐? 탑에 앉아야 돼. 앉아서 참선에 드는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과 이 세상의 속상함은 다 없어지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그게 선정력을 높여지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늘상 그것을 가까이 접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틈틈이 항상 그 삼매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자리가 항상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없고 그렇게 삼매 속으로 들지 못한다면 아마 이 삶은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경허선사도 항상 틈틈이 선창이라고 해가지고 선창이라고 해야 하네.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이름을 선창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이 삶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경허선사의 무기죠, 무기. 선창. 이 선창이 없으면 경허선사가 살기가 어려웠을 거고 여기서도 지금 객탑이 그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객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이 선창도 없어. 창문 하나도 없는 집구석으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갑산으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는 그 방구석에서 낮에는 서당이고
밤에는 자고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그 창문이 뭐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객탑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보통 때는 경호선사가 선방에 앉아있다 선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탑자가 나오는 걸 봐서는 바깥에다가 이 책상을 하나 놓은 것 같아요. 걸상을이. 그게 앉아서 항상 참선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앉아서 하는 그 좌식이 좌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중국 같은 데서도 개인이 일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호선사 시 전체 중에 1번 시 있잖아요. 1번 시. 그게 소조 1탑 있잖아요. 소조 1탑 만산추요 나왔나요? 소조 1탑 만산추가 그 1탑이 누구 거예요? 마곡사에 경호사가 찾아갔다니까요. 마곡사에 찾아가서 1탑을 만났는데 그 1탑이 누구 탑이요? 허주장자 거예요. 근데 허주장자가 가보니까 없고 그 1탑만 만산추더라 이런 말이야. 가을이 무르익어 가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1탑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1탑이 있어야 돼. 1탑이 보물이죠. 근데 1탑이 이제 1탑이 없으려면 1좌부동이 있어야 돼요. 1좌부동. 언제라도 가서 내가 들어 앉을 수 있고, 언제라도 참선에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힘들 때 눈을 감고 들을 수 있는 그 곳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 경호선사는 이 1탑이라고 탑자 여기 나온 이게 객탑이라고 나온 게 경호선사 265수 중에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거의 끝나가요. 지금 시가 230수가 넘었지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게 등장하는 걸 보면 그 갑산으로 오셔서는 방구석에 창 하나가 없었나 봐. 조그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텐마루 옆에다가 이 책상 하나를 갖다 놓고 걸상 하나를 갖다 놓고 앉으셔서, 이 탑이요. 이런 걸상 같은 이 탑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신 것 같고, 또 밤에도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했잖아요. 명월이 어디를 뚫고 수풀을 뚫고 여기까지 왔더라 이런 얘기죠. 나그네 앉은 객탑에 와서 비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탑자가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승려라는 그 신분을 항상 어디에든가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객탑이. 그리고 백운 화수 영서병이라, 백운은 어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흰 구름이 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속에 비쳐가지고 영이 비치고 있죠. 그래가지고 서병, 그 글씨와 병풍 글씨에 딱 흰 구름이 그 물에 어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병풍 쓴 글씨가, 그 그림자가 물속에 어린다는 얘기는, 글쎄 이 병풍 글씨는 내가 보는 거는 서당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근에 물이 있고 흰 구름은 물에 어리고 병풍 글씨와 이게 어울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왜 밥 먹고 왔는데 배고파? 에이씨, 밥 먹고 왔는데 배고프다 이 말이지? 그러면 또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 보면은 그냥 경호선사 글씨 이게 친필로 남아있는 건 9점만 있대. 9점만. 에? 9점만 있고 이 나머지들은 다 이게 뭐야 지금 친필이 있지만은 다 이게 영인본들로 다 하잖아요. 그나마라도 나는 그 뭐야 몇 개만 130개를 내가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나마라도. 근데 130개만 있었겠어. 1300개도 넘게 생겼구만. 다 어디 갔느냐고 내 말은. 어디 갔는데 왜 안 내놔? 정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내가 생각에는 이게 지금 바깥으로 떠돌지 않는 걸 보면 어디에 한 군데 누가 갖고 있어 지금 이거. 근데 미처 그 자손에게 얘기를 못하고 죽었거나 이게 경호선사 거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나오면
나중에 나올 수 있지요. 왜냐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 얘기예요. 속상해. 그래서 흰구름은 물과 조화를 이루고 병풍 글씨가 이렇게 비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병풍 글씨에 비치고 있더라. 흰 그림자, 그 흰 구름의 그림자가 뭐 그런 얘기 같죠. 물 속에는 비치고 그 흰 구름의 그림자는 병풍 글씨에 어리고 뭐 이런 얘기 같아. 그런데 뭐래요? 홍풍요라 황하로라. 홍풍 붉은색 단풍이죠. 단풍나무 풍자니까 여기서는 낙엽이라고는 했지만 단풍나무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는 흔들릴 요자죠. 락 떨어지면서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황하로. 황하는 뭐요? 낙엽이죠. 낙엽. 노른 국화. 노른 국화는 벌써 늙어버렸다라는 얘기는 시들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가을이다. 무슨 가을이다. 늦가을이다 이런 얘기죠. 기망 강주 억구정이요. 몇 번이나 바라고 그릴 희망을 망자죠. 몇 번이나 그려봤던가 어디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김수장한테 보내는데 가을에 이렇게 무르익는데 경선사 혼자 그 객탑을 마당에 내놓고 숯그림자 사이로 자기를 비치고 있고 흰 구름도 있고 병풍글씨도 있고 낙엽이 치고 있고 국화가 있고 내가 몇 번이나 강주를 바라보면 여기서 강주는 뭐예요? 강주는 더럽게 많아요. 그 저기가 강계 이름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죠? 강계 이름이 강주, 삭주 엄청 많아. 정주, 강계 이렇게 많아. 강주, 삭주, 정주, 강계 이렇게 해서 이름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어선사 당시에는 강계라는 말도 썼지만 강주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 강주가 무지하게 많이 등장해. 내가 몇 번이나 강주 땅을 기억해내면서 구정, 예정을 내가 그렸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형사의 친구야 아니야 이 사람. 김수장 경어선사 친구예요. 얘 친구. 그래서 강주 땅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친구가 26명이나 된다 그랬죠.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이. 근데 26명이나 등장해도 그 26명 속에도 저기를 안 해요. 안 말해요. 몰라요. 그냥 가장 친한 사람한테만 내가 갑산으로 들어가노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수장이가 보내왔어요. 그동안에 잘 계시냐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내가 강주에 온 지가 아까 말했잖아요. 4개월이 지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다. 내가 아까 넘친다고 했잖아. 여기서 끊겠습니다.